안녕하십니까. 이로운보험검증연구소의 이로운 소장입니다. 오늘은 그 진료비 영수증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뇌경색증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저하고 아주 가까운 지인의 실제 사례를 가지고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가지고 진료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오늘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료비 청구 중에서 뇌경색증에 걸렸던 환자들을 많이 만나보시진 않으셨을 텐데 뇌경색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뇌경색은 뭐냐면 뇌혈관이 좁아져가지고 혈전이 돌아다니다가 막히는 경우를 뇌경색이라고 하고요. 뇌졸중의 커다란 범위 안에서 보면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나눌 수 있는데 뇌출혈은 혈관이 터진 거고 뇌경색은 혈관이 막힌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단서가 보이실 텐데요. 여기 최종 진단명에 보면 뇌경색증이라고 나왔어요.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증상으로 밤에 갑자기 안면에 마비가 오고 한쪽으로 얼굴이 쏠렸겠죠. 그러면서 걷는 게 똑바로 못 걷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이렇게 걸으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급실로 급하게 이제 가셔가지고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뇌경색 진단은 일단 MRI 검사를 응급실에서 하게 돼서 이제 확정 진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분은 내용에서 보시면 어느 부위에 뇌경색이 왔냐면 뇌교라는 부위에 뇌경색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은 대뇌와 소뇌 사이에 보면 연결하는 그 뇌교라는 부위가 있어요. 그 부위에 혈관이 막혀버려가지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신 건데요. 이 뇌교가 지배하는 뇌신경 부위가 있어요. 그 신경 부위에 따라서 어느 부위가 막혔느냐에 따라 가지고 증상이 여러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오른쪽이 막혔으면 왼쪽에 증상이 나타나고 왼쪽이 막혔으면 오른쪽에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편측 한쪽 마비를 이제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교 부위에 3차 신경과 외전신경 그리고 안면신경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고객분이 안면 신경이 마비돼가지고 얼굴이 한쪽으로 쏠려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밑에 여덟 번째 신경인 전정신경이 있어요. 이 부위는 전정기관이라고 여러분들이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부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전정신경에 마비가 오니까 한쪽으로 똑바로 걷지 못하고 이제 자기는 똑바로 걸으려고 하는데도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이런 심각한 증상으로 이제 병원에 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증상이 고객들한테도 실제로 있으실 때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이 3시간이거든요. 그래서 3시간 안에 도착을 하시면은 우리가 그 혈전 용해 주사를 맞으셔가지고 막혀있는 피떡, 혈전 같은 거를 녹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실 때는 곧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이분의 이제 진료비 영수증을 볼 건데요. 이분은 실제로 그렇게 심한 케이스는 아니셨어요. 지금 현재는 재활치료를 하셔가지고 거의 정상인에 가깝게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진료비도 많이 나온 편은 아니지만 어떤 항목으로 진료비가 청구됐는지 여러분들이랑 한번 볼게요. 2017년도 3월 17일부터 이제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던 기간은 3월 22일까지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해 있는데요. 우리 이제 영수증 보는 방법을 보면 그 가운데 급여와 비급여로 이제 갈라져 있어요. 영수증이. 그래서 급여 부분에서 보면 일부 본인부담금 밑에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의료보험공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본인부담 중에서 본인부담금은 우리가 실제로 내게 되는 돈인 거고 공단부담금은 우리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공단에서 직접 금액을 내주는 거죠. 저희가 매달 내는 보험료에서.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반 갈라진 부위는 비급여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공단에서 수가로 책정되지 않고 의료보험 혜택이 되지 않는 부분을 비급여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서 병원이 금액을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비급여 부분으로 나뉘는 거고 이제 영수증을 볼 때마다 계속 이 부분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부담하는 거는
본인 부담금 플러스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전액 본인 부담금 세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실제로는 퇴원하실 때 결제를 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영수증을 보시면 이분은 진료비 총액이 324만 8,769원이 나왔어요. 이 중에서 공단이 183만 원 정도를 부담했고 본인 부담금을 보면 76만 4천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분은 전액 본인 부담금은 없었죠. 그리고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이 65만 3,608원. 그래가지고 합쳐서 141만 8천 원을 내고 그 퇴원을 하신 건데요. 이제 이 상세 내역을 항목마다 보면서 좀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 일단 응급실에 갔으니까 응급관리료가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급여액으로 해당이 됐어요. 만약에 응급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전액 본인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응급하지도 않은데 응급실에 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응급관리료 같은 경우에 5만 5천 원, 6천 원 정도로 비싸잖아요. 만약에 응급 환자에 속하지 않으면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되는데 이 고객님은 자기가 응급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 이제 급여 혜택을 받으셨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입원료. 이제 입원료 항목은 뭐 이제 급여액에서 당연히 해당이 됐던 거고, 뭐 단실 병실을 쓰지 않으셨기 때문에 뭐 입원실료는 따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식대 같은 경우에는 다 급여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으로 나왔던 거고, 이제 투약 약품 중에서 이분은 조금 시간이 늦게 병원에 가셨어요. 그래서 혈전 용해 주사를 맞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구강으로 먹는 약만, 혈전 녹이는 약만 드셨던 케이스입니다. 플라비스정을 계속 투약을 하셨던 거고요. 주사제도 많이 맞진 않으셨어요. 간장 주사하고 이런 부분들 처방을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위관 삽관술이 있거든요. 비위관 삽관술은 뭐냐면 코로 이제 콧줄을 넣어가지고 음식물을 투여하는 건데, 이거는 왜 이런 경우에 왜 이분이 비위관 삽관술을 했을까요? 우리가 아까 안면 쪽에 다 마비가 있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 쪽에도 다 마비가 있어가지고 기도를 이제 우리가 음식물이 넘어갈 때 이렇게 막아줘야 되는데 그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가지고 우리 뇌경색 환자분들은 이게 비위관 삽관술을 많이 하세요. 그 이유가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로 넘어가면 폐렴이 발생하고 뭐 폐혈증이 발생해가지고 실제로 이 폐렴이나 폐혈증 때문에 뇌경색 환자들은 사망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비위관 삽관술 마비가 있는 동안에는 삽관술을 하다가 재활치료를 해가지고 이제 삼킴 장애가 좀 완화가 되면은 이제 그 비위관 삽관술 했던 걸 빼고 음식물을 스스로 이제 투여하실 수 있게 된 그 경우에 해당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혈액 검사들을 했을 거고, 뭐 엑스레이도 찍으셨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치료 재료대, 주사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재료대가 지금 여기 쭉 나와 있는 거고요. 10번에, 그 다음에 12번에는 재활 물리치료. 뇌경색 이후에 계속 재활 물리치료를 받는 게 가장 주 치료거든요. 어차피 뇌는 한번 손상되면은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재활을 해가지고 운동 능력을 이제 향상시키는 쪽으로 계속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분은 짧게 받으셨지만 어떤 분들은 계속적으로 입원해가지고 아주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항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4번에 이제 CT 진단료인데요. CT 진단은 처음에 응급실에 가자마자 시행을 하게 돼요. 이 뇌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는 CT를 왜 찍냐면 빨리 5분, 10분 이내에 빨리 찍어서 볼 수 있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 CT 검사로는 뇌출혈이 있는지 일단 없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뇌경색과 뇌출혈 중에는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물론 뇌출혈이 더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뇌출혈이 있는지 없는지 봐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일단 결정을 하고 나서 이제 MRI를 찍게 되는 거거든요. MRI는 찍는데도 20분, 30분씩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통 속에 이제 들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는 찍을 수가 없거나 뭐 이제
뭐 그걸 다 감안해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CT 검사를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T 검사를 하셔가지고 급여로 다 인정을 받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MRI 검사를 이제 하시게 된 거죠. 그 두부에 브레인 CT라 그래, 브레인 MRI 해가지고 3D도 찍으시고 디퓨전이라 그래가지고 급성 뇌경색에서 볼 수 있는 확산 영상 그 MRI를 찍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금액이 60만 5천 원이 나왔는데요. 앞에 영수증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면 우리 선택 항목에 보면 CT 진단료, MRI 진단료가 있는데요. 이분이 60만 뭐 4천 얼마인데 본인 부담금이 30만 2,924원, 그리고 뭐 공단 부담금도 30만 2,921원 이래가지고 5대5로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50%는 공단이 부담하고 50%는 자기가 부담하는 형식이 됐어요. CT도 마찬가지고 이 검사 항목은 5대5로 그 부담을 하도록 검사 항목이 되어 있거든요. 원래 입원 환자들은 자기 부담금이 20%인데 이 선택 항목에 있어서는 검사 항목은 5대5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분이 왜 5대5가 됐는지 한번 항목별로 볼게요. 지금 뇌경색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산정 특례라 그래가지고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중증 질환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중증 질환은 암이라고 하는 건데, 암하고 그 다음에 뇌출혈, 뭐 심근경색, 우리가 이제 걸리면은 바로 죽을 수 있는 질환들, 사망할 수 있는 질환들을 중증 질환에 이제 포함시켜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을 요양급여 총액 금액의 5%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한 기준을 다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서 국가가 지정을 하는데요. 이 중증 질환자가 요양급여의 50%, 그러니까 이 뇌경색 환자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지금 아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밖에 부담이 안 되고 자기 부담금도 20%를 받게 된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볼게요. 중증 질환자 상정 특례 대상을 먼저 보면은 뇌에 해당하는 것만 볼게요. 아까 암도 있고 심근경색도 있다 그랬지만 이번에는 뇌경색의 경우니까 뇌혈관 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해서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에 최대 30일까지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자기 부담금의 5%만 가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코드 I60에서 62, 이것도 뇌출혈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중증 뇌출혈 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해가지고 진료를 받을 경우 최대 30일까지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63, 지금 이번에 우리 환자가 받으신 그 뇌경색증에 해당하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가지고 입원 진료 중에 NIHSS가 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 이렇게 제한을 해놨어요. 너무 어렵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신경학적 증상을 평가하는 건데 점수가 높을수록 마비가 아주 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마비가 심한 환자에게만 해주겠다는 어떤 점수표이기 때문에 이분은 그 점수에 해당하지를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50대 50으로 이렇게 중증 환자처럼 5% 혜택을 못 받으시고 그렇게 된 거고요. 이거는 사실 병원에서 의사가 판정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깎아주세요 5%로 할 수는 없고요. 그 의사 선생님 결정하신 대로 그 의료보험 심사과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 급여 금액이 해당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막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어떨 때는 MRI가 의료보험이 되고, 지금 이분은 그래도 공단에서 50%를 부담해 줬잖아요. 근데 어쩔 때는 우리가 예전에는 계속 비급여에 해당하던 게 지금 어떨 때는 의료보험을 해주고 어떨 때는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는지 그걸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 중에서 이제 MRI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을 보면 뇌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뇌종양이나 아니면 뇌혈관 질환 이렇게 해당이 돼요. 근데 무조건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도 증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두통이나 어지럼증,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어떤 두통, 어지럼증에 해당하는 신경학적 검사.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뭐 다리 들어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움직여보라고 하고, 말 걸어보고 이렇게 하시는 거, 이런 거를 신경학적 검사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검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증상이 있으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급여 횟수는 진단 시에 1회만 원래 가능한 건데, 만약에 추적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도 이제 뒷 페이지에서 나올 텐데 실제로 추적 검사를 하게 되고 또 재발을 하셔가지고 재발이 의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료보험 12개월 이내에 추가 1회 하신 거는 의료보험 혜택이 되신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대학병원에는 증상이 좋아지면은 빨리 퇴원을 시켜요. 재활치료를 전문으로 막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증 질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 이내에 이제 퇴원을 하시라고 하고 재활치료 할 수 있는 병원을 소개시켜 드리거든요. 그러면 노인 전문 요양병원을 가신 케이스예요, 이분도. 그래서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병원들을 소개시켜 줘서 열흘 동안 이제 재활치료를 받는 병원에 가셔서 실제로 재활치료를 받으셨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이제 중증 환자 혜택은 되지 않고 의료보험을 받아가지고 그 진료비를 내시게 됩니다. 실제로 이 요양병원에 가보니까 진료비는 한 달에 한 80에서 120만 원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이렇게 재활치료를 하게 되면 급여나 비급여 합쳐가지고. 그런데 이런 노인 요양 전문병원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보호자가 없으면은 입원을 시켜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간병인이 반드시 있어야 돼가지고 간병인 비용이 뭐 하루에 8만 원에서 9만 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간병을 할 때도 보면 너무너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죠. 계산을 해보면 병원에다가 내는 돈 한 120만 원에다가 간병 비용으로 한 12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뇌경색 환자들이 뭐 하루 이틀에 그 재활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사실 그 재활치료비가 가장 무서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난의료비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재활난민 여러 가지 막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좀 무서우니까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들을 꼭 가입해 두셔야 하는 걸 꼭 유의사항으로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이분은 그리고 지금 이제 3월 달에 뇌경색이 있으셔서 재활치료를 하고 퇴원을 하셨는데 비슷한 증상이 또 발생을 한 거예요, 9월에. 그래서 저희가 그 의사 선생님들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뇌경색은 2차, 3차 계속 재발이 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제가 보면 6차, 7차까지 이렇게 뇌경색이 계속 좁아진 혈관이 이미 좁아져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넓힐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좁아진 부위로 자꾸 혈전이 생기면서 계속 작은 혈관들도 막아서 증상이 자꾸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또 9월 달에 가셔가지고 또 응급실에 가셨다가 그 MRI를 또 찍게 되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1박 2일 정도 하고서는 실제로 MRI 찍어보니까 별 문제가 없어서 퇴원을 하긴 하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의료보험 혜택 받고 한 65만 4천 원 정도 그 진료비를 납부하시고 퇴원을 하셨고요. 뭐 집에서도 열심히 재활치료, 통원치료 하면서 재활치료를 지금 하고 계시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뇌경색에 대해서 진료비 영수증 공부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 케이스는 굉장히 경미한 케이스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뇌경색 환자들 보면은 입원을 계속 아까 얘기했던 콧줄 그러면 또 호흡기도 끼고 계셔야 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이게 왜냐면은 콧줄 끼고 계속 기도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요양병원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래를 뽑아내는 석션이라는 걸 컥컥 하고 있는 환자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 환자들은 하루 이틀에 퇴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장기간 1년 내내 병원에 계셔야 되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뇌경색이라는 게 또 뇌출혈이라는 게 또 이렇게 그만큼 무서운 질병이라는 거를 좀 아시고요. 이건 경미한 케이스지만 다음엔 좀 더 중하고 또 돈이 얼마나 실제로 많이 들어가는지 케이스가 있으면 여러분들이랑 한번 또 다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유용한 정보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이 중간중간 많기는 했는데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